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오전 9시 37분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밤새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5시 이후로 갑자기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강력한 저항 자리도 깨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자리까지 반등을 해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 비트코인이 왜 지금 자리까지 떨어졌고, 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는지는요,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자리가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 같고요. 실제로 122평선을 연결해보면 딱 그 자리죠. 120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본인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부터 제가 계속 며칠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기 힘들다. 과연 비트코인의 조정 자리에 누가 줄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마지노선이 121선이었습니다. 120선까지는 좋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락할 때 볼륨 역시도 거의 터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격을 밑으로 쭉 내렸다가 120선을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의도적인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눌림목으로 인해서 차트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량이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 개미들이 털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네이션 차트로 121선 터치했습니다. 121선을 터치했다는 소리는 이제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동안 며칠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횡보하는 모습에서 이 재밌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떴거든요. 이 데드크로스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죠. 쭉 가다가 데드크로스 나와가지고 짧게 올려가지고 다시 더 큰 상승을 그리는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하는 데드크로스는 아닐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자리에서도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픈님은 그러면 이평선 말고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때 비트 도미넌스를 봤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만약에 올라가 있는데 또는 제자리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혼자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가격이 그만큼 빠진 거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미넌스를 봤는데요. 예, 도미넌스는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빠져 있습니다. 쭉 빠졌습니다. 도미넌스가. 어저께 저녁에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새벽 사이 이렇게 쭉 도미노스가 빠졌어요. 현재 44.3%입니다. 비트 도미노스가 빠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요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면 재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저께 조금 올라갔던 코인들은요 다시 밑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어저께 많이 떨어졌던 코인들은 약간 올라가거나 그러면 아니면 또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의 알트코인 또는 자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저께 자기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트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친구들은 어저께 올라왔던 친구들이 떨어진 거고요. 어저께도 올라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굳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지금 커플링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비트코인도 다시 말하지만 121선에 대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요 좀 빠른 회복력 또는 횡보하는 그림이더라도 상승하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행보. 그래서 현재로서의 박스권 행보로 본다면요 이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대부분. 네. 박스권이 저는 7,500에서 7,700 횡보를 봤는데 생각보다 더 빠지긴 했어요. 아무튼 요 라인대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뉴스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어도비, 포토샵, 창작물 NFT 발행 지원. 네, 우리가 포토샵으로 뭐 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NFT 코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만든 결과물을 대체불가 토큰 NFT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우리들도 뭐 NFT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재밌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국내 거래소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금 그동안 만약에 내년에 세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한테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25일 날 이틀간이죠. 오늘 27일인데 월화 했던 것 같아요. 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서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 쉽게 말해서 이 자신의 고객들이 거래소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코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예, 국세청에 이제 당국에 제출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세청은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영원으로 상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은 내가 번 금액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서 그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되면은 나의 수익은 5만 원이고요. 5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을 했거나 디파이를 했거나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에 있다가 거래소로 옮겼거나 또는 개인 지갑에 있던 거를 예, 국내 거래소로 옮겼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코인을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상정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코인이 3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짜리를 한국 거래소로 옮겨요. 그래서 그거를 출금을 할 때는 그 코인에 한해서는 30만 원 전부가 다 그 친구의 수익으로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그 코인 옮긴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코인 가치 전부가 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올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요. 본인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아마 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개인 지갑에 어떤 코인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 다른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소명을 하게 된다면 그 코인에 관해서는 취득 가액을 2021년 12월 31일 00시 그 코인의 가격 가치 기준으로 아마 측정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뭐 세금 내기 전에 해외 거래소로 물량을 빼내야지 뭐 개인 지갑으로 옮겨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러다가 세금 폭탄 맞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내년에요 세금 내기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런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세 유예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체인링크 AWS에서 체인링크 킥스타트를 출시한다. AWS는 그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죠. 예, 가상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상 클라우드 안에서 서버 운영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브스 가디언으로서 오브스 밸리데이터를 할 때 AWS를 사용해서 오브스 노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인링크에서도 뭐 AWS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런 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브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위즈덤 트리 운영 중인 ETF에서요,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고 사실 이번 주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ETF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ETF 상품들이 계속 올라오고요. 또 구성이 좋아지고 또 수익률이 좋아지는 상품들이 좋아진다면 그 상품들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라 봅니다. 네, 물론 가격적인 부면에 있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프로시어즈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발키리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면에서 좀 아실지 모르지만 거래량이라든지 투자 내용을 보면요. 현재로서는 뭐 성공적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뉴욕 자산 운용사 다이렉시온도요. 뭐를 했다고요? 비트코인 선물 인버스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FTX 내년에 슈퍼볼 광고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슈퍼볼 광고는요, 엄청난 광고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슈퍼볼의 광고가 된 이 상품들 회사들은요, 엄청나게 큰 광고 효과를 누리죠. FTX가 저는 내년 슈퍼볼 광고 참여를 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를 눌러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디지털 은행 레볼루트가요, 미국 대상자 미국인들에게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미국에 있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발키리가요,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새롭게 또 출시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의 ETF 선물은 레버리지가 되지 않나 봐요. 근데 레버리지가 되는 게 되면은 발키리가 상당히 큰 방향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출시한 ETF 선물 상품이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발키리 입장에서도 아마 대책을 세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ETF 관련된 호재는요, 여러분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연방 예금보험공사 의장이요, 비트코인의 은행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규제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또는 자산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뉴욕 증시 그리고 국제 유가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비트코인이 빠져도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총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조만간 큰 변동성은 나올 것 같다라고 어저께 얘기 드렸는데, 예, 일단 시작은 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휩수가 있고 휩수가 있은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림.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오죠. 이번에는요, 올라가기 위한 또 증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그리고 뉴스 브리핑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깜짝 놀랐을지 모릅니다. 비트코인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면서 알트코인을 보셨을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알트코인은 빠지지 않았네. 뭐지?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차트 분석을 좀 일찍 올리죠. 사실 어제도 늦게 잠을 이루긴 했는데 아침에 자다가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래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 또 아침부터 걱정하고 계실까봐 영상을 빨리 업로드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끝.